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제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막 이렇게 바꾸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들, 그러니까 이제 대표 법관들께서 이제 또 전체 회의를 또 하신다고 합니다. 네네네. 예, 100분, 15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또 지금 5월 26일 날 하시기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문회. 네네. 5월 14일 날 이렇게 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고법 날짜가 네네. 재판이 6월 달로 연기됐잖아요. 네네. 연기되고, 그리고 뭐 현재 그 유력 대선 후보인 네. 이재명 후보의 네. 대장동 재판도 6월 달로 또 연기되고요. 네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여서 네. 그 지금 청문회 등과 관련돼서도 네. 조금 뭐 당내에서 네. 이야기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네네. 좀 고민되고 있지 않나 네네. 싶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신 분들은 네네. 뭐 그런 정도 하더라도 뭐 경고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정반대로 조금 급하신 분들은 그래도 밀어붙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준비시켜놔야 된다. 계속 준비시켜놔야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맞춤형 대응 방식으로 해야지 네네. 이 대선판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를 해야 된다. 5월 14일. 청문회는 뭐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5월 14일 날 조금 했으면 좋겠다. 네네. 네, 그런 생각이시죠. 사법 구테타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 왜 구테타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절차적 문제 첫 번째 제기하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 내용적 문제 있는데, 절차적 문제는 소부라고 하죠. 소부. 예, 대법원이 3개의 부가 있는데 4명씩 한 개의 부니까 12명의 대법관이 3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소부 절차를 다 생략해버렸죠. 그러니까 소부 절차를 갖다가 생략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네네. 헌법재판관의 의견 아예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보통 이제 5가지, 뭐 기각이냐, 각하냐, 뭐 그 의견들 갖다가 쭉 해가지고 재판연구관. 예, 그렇죠. 아니, 그 헌법재판관. 아니요. 재판연구관. 네.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 받지 않았다. 그리고 미리 다른 자기 재판도 아닌데 딴 사람이 보는 것도 또 불법이라면서요. 자기 재판도 아닌데. 네. 네네. 그거 사법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밝혀야 되는 절차상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부에 대해서 배당한 날짜보다 전원 위로 올린 게 지금 로고 기록에서는 더 빨라버렸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절차상 위반, 좀 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용에 있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뭐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법률심하고 무관한 대법관들의 어떤 도덕적 자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판단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가장 크게 말하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개인적 판단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국토 부로부터
압력을 받은 걸로 생각을 했다. 그것은 자기 심리잖아요. 그렇죠. 생각인 예, 건데. 예. 그걸 갖다가 사실이냐 그렇게 표현해버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률심에 안 맞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스레 1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네. 그대로 거의 받아서 표현한 걸로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1심에 비해서 2심은 대법원에서 결정했던 판례들을 갖다가 뒤집어야 되는데. 예, 판례들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건데 네네. 그걸 갖다가 뒤집는 절차도 없으면서 판결을 내렸다.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그런 절차와 내용들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판단한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들이 들끓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남 민심들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판부 내에서 판사라고 하는 이 법조계 내에서도 내부에서 이거는 사법부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어떤 하나의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컸던 것 같고요. 또 한축으로는 결국은 재판부가 이렇게 사법부가 네. 대선이라고 하는 정말로 중차대한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를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중요한 네. 이런 지도자를 뽑는 네네. 선거판에서 국민들의 시간을 사법부가 뺏어간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데에 대해서 국회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입법부의 최대한 권한을 발휘해서라도 이 사법부의 전횡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우선 중단을 시켜놨는데 이 이후에 이제 고법의 시간은 뒤로 밀어놨지만 그 대법의 이런 절차적 문제, 내용적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들을 조희대 대법과 그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 문제는 좀 밝혀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제 100만 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명 이상 네네. 서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 이렇게 입당을 하셨는데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조희대. 네. 그래가지고 추천이 조희대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네. 2025년도에 최고의 명판사, 아하. 시대의 명판사가 조희대가 아닌가. 네. 국민들에게 알려줬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더군다나 하나만 더 보탠다면요. 실은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파면을 시키고 나서 안정적 대선 국면이다라고 조금은 느슨한 어떤 이런 긴장 상태를, 마음 상태를 다시금 쫙 조여주면서 네. 마지막까지 긴장을 유지시켜주게 한 귀한 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대의 명판사 조희대. 기억하는 5월입니다.